여러분들은 국을 자주 드세요? 국물 요리는 나트륨의 섭취를 증가시키거나 소화를 더디게 하는 등의 단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이라면 그 조합을 잃을 수 없지요. 잘 차려진 밥상에도 국이 없으면 무언가 빠진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인지 저희 집도 국물류를 자주 올리게 되는데요. 국에 자주 들어가는 이 식재료로 인해 신장에 무리를 주고 고통스러운 결석까지 불러올 수 있답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그 재료는 과연 무엇인지, 신장에 무리를 주고 결석을 생성하는 다른 식재료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극심한 고통으로 유명한 결석. 결석은 대체 무엇일까요? 결석은 신장에서 만들어지는데요. 수분 섭취량이 부족하면 소변이 신장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소변의 농도가 짙어지게 되죠. 이때 소변 안의 물질들이 결정을 이루어 결석이 형성된답니다. 또 현대에는 동물성 단백질의 섭취량이 증가하면서 결석이 생기기도 하고요. 칼슘이 과잉 섭취되었을 때도 결석이 생기는데요. 결석은 제때 배출되지 못하고 장기에 끼이게 되면 마치 날카로운 뾰족한 것에 찔린 듯한 통증이 유발된답니다. 결석이 주는 고통은 아이를 낳는 고통에 비할 정도라 할 정도로 아주 고통스러운 편인데요. 정말 심하게 나타나면 심한 통증이 지속되면서 오심과 구토를 불러오기도 하죠. 간헐적으로 등 쪽에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지거나 극심한 옆구리, 등 쪽의 통증, 혈뇨가 발생하면 결석이 생겼음을 의심해 볼 수 있어요. 결석이 생기더라도 대체로는 자연적으로 배출되는 편이나 결석이 너무 큰 경우에는 체외 충격파 시술이나 내시경 수술 등이 동반되어야 할 수도 있답니다. 이렇게 괴로운 결석을 생성하는 가장 큰 이유는 수분 섭취량 부족이지만 우리에게 친숙한 식재료가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외식으로 고기를 먹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고기를 먹으면서 맥주나 탄산음료를 함께 먹기도 하고 두부가 들어있는 된장찌개나 김치찌개를 식사로 즐기곤 하죠. 방금 가정한 상황에 나온 모든 음식들이 결석을 불러오는 대표적인 음식들인데요. 우리가 평소 흔하게 즐기는 식단인데 우리도 모르게 신장을 괴롭히고 있었네요. 이런 식재료들이 어떻게 신장에 무리를 주고 결석을 생성하는지 하나하나 알려드릴 테니 집중해 주세요. 가장 먼저 육류입니다. 육류를 포함한 고단백질 식사는 체내에서 단백질 폐기물을 많이 발생시키고 이를 제거하기가 쉽지 않아 콩팥에 많은 무리를 주게 된답니다. 육류의 과도한 섭취는 동맥경화와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일 뿐만 아니라 신장에까지 나쁜 영향을 미치는데요. 우리가 주로 먹는 고기를 구워 먹는 형식은 당독소까지 형성시키면서 혈액을 끈적이게 만들어 신장에 무리를 더하게 되죠. 또 결석을 예방하는 데에는 구연산이 도움이 되는데 육류의 단백질은 구연산의 배출을 감소시켜 결석을 불러오게 됩니다. 두 번째는 맥주나 탄산음료인데요. 맥주나 탄산음료에는 탄산의 청량감을 위해 인산이 포함되는데 인산은 소변의 산도를 높이고 칼슘 결석을 형성시켜 요로 결석의 주요 원인이 된답니다. 그 중에서도 탄산음료는 설탕 함량이 높아 탈수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소변을 농축시키는 원인이 되죠. 그러면 앞으로 탄산음료보단 설탕 함량이 없는 맥주를 마셔야겠다 싶으신가요? 맥주의 경우도 다르지 않아요. 맥주를 포함한 알코올은 요산의 생성을 늘리고 젖산의 농도를 증가시켜 요산이 체내로 배출되는 것을 억제시키거든요. 요산 배출이 원활하지 않으면 요산 결석에 걸리게 되죠. 또 알코올은 수분 부족을 유발해 체내의 탈수 현상을 발생시키면서 신장 결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두부입니다. 두부는 건강식으로 유명하고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은 두부로 한 끼 식사를 대체하기도 하는데요. 콩을 갈아 액체가 된 콩물을 굳힐 때 칼슘 이온이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 칼슘 이온이 몸에 쌓이게 되면 신장 결석을 일으키게 된답니다. 또 두부는 자체적으로 칼륨의 함량이 높은데 칼륨 성분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고칼륨 혈증을 유발해 신장 결석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도 두부는 적정 섭취량을 지킨다면 건강한 식품인 건 틀림없어요. 신장에 무리를 주지 않는 두부의 하루 섭취 적정량 150g에서 200g, 두부 반모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하버드대학 공중보건영양학과에서 공개한 데이터에 의하면 두부에는 신장 결석의 70% 내외를 차지하는 주요 성분인 옥살산도 다량 함유되어 있어요.
여기서 옥살산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사실 옥살산이라는 것은 거의 모든 식물성 식품에 다 들어있다고 봐도 무방하답니다. 식물이 포식자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성분이기 때문이에요. 이 옥살산이 칼슘, 나트륨과 결합된 화합물이 바로 옥살산염이 되는데요. 날카로운 결정 구조를 가진 옥살산염이 혈액 속에 많아지면 신장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때 수용성 옥살산염은 주로 소변을 통해 배출되게 되죠. 대체로는 용해된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진 않지만 옥살산염은 많은데 소변량이 적다면 칼슘과 옥살산염이 결합하여 결석을 만들어낸답니다. 이런 옥살산염은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건강상에 아무런 위협을 가하지 못해요. 소변과 대변으로 다 배출되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장루수증후군이나 과민성 대장증후군, 자가 면역질환과 이미 신장결석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옥살산이 들어간 식품들은 섭취에 주의해 주셔야 한답니다. 옥살산이 배출되지 못하고 혈류를 타고 각 기관의 세포 조직을 통해 기관의 기능을 방해하고 장기에 손상을 입힐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옥살산의 배출을 돕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분 공급과 옥살산 칼슘의 형성을 억제하는 구연산의 섭취, 운동과 사우나가 도움이 된답니다. 여기서 구연산의 섭취가 조금 어색하신 분 계실까요? 아무래도 구연산은 청소할 때 자주 쓰이는 가루로 더 익숙하실 수 있을 텐데요. 구연산은 매실, 자몽, 귤, 레몬 같은 산미가 있는 과일에 풍부하게 들어있고 체내의 노폐물을 청소해주는 역할을 해준답니다. 이제 다시 돌아와서 결석을 유발하는 음식 네 번째로 찌개류를 포함한 짠 음식인데요. 나트륨이 많은 음식은 소변의 농도를 짙게 하고 신장이 수산을 과하게 배출시키면서 결석을 생성하게 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신체의 나트륨 농도는 대체로 0.9%인데 우리 신체는 항상성을 가지고 있어 이 수치를 유지하려고 하죠. 그래서 짠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체내에 들어온 짠 음식의 농도를 중화시키기 위해 물을 찾게 되고 이로 인해 체액도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때 체액은 혈액도 포함이 된답니다. 급격히 늘어난 혈액의 양은 혈관벽에 압력을 주게 되어 혈압이 오르게 되고요. 높아진 혈압은 신장에도 무리를 가하게 되면서 신장의 세포를 죽이게 된답니다. 여기서 세 번째, 네 번째에 소개해드린 두부와 찌개, 두부와 국의 만남은 흔히들 가정에서 많이 하시는 조합이 되는데요. 두부에는 옥살산이 많은 편이라고 이야기 드렸죠. 국, 찌개에 많은 나트륨과 두부가 만나게 되면 옥살산과 칼슘의 농도가 증가하면서 결석이 만들어지게 된답니다. 나트륨은 혈액 속의 칼슘과 결합을 하여 소변과 땀으로 배출되는데 칼슘이 자주 배출되면 결석 위험도가 높아지게 되죠. 체내의 구연산은 소변 속 칼슘과 결합하여 결석의 원인이 되는 칼슘석이 형성되는 것을 막아주는데요. 나트륨이 칼슘을 끌고 나갈 때 소변 내 구연산의 수치도 같이 감소하게 되면서 결석이 생기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진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국이나 찌개류에 두부를 넣지 않는 것이 신장의 건강과 결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부는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두부가 가지고 있는 옥살산의 배출 효과도 동시에 노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물에 잘 용해되는 옥살산은 대체로 끓는 물에 데치는 과정을 거치면 일부분 사라집니다. 완전히 제거시키기는 어려운데요. 그래도 염려치 마세요. 남은 옥살산 중 20% 정도를 제외하곤 모두 체외로 배출된답니다. 두부 반모에는 100g 정도의 옥살산이 포함되어 있는데 데치는 과정을 통해 30에서 50% 정도 옥살산이 제거된 상태에서도 20%만 흡수가 되는 거죠. 또 두부를 먹을 때 참기름이나 참깨를 곁들이게 되면 아미노산의 일종인 리신 성분이 결석 생성을 예방하는 역할을 해주기도 하니 데친 두부를 간장과 참기름을 적정량 섞은 장에 찍어 먹는 방법도 결석을 예방하기 위해서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신장에 무리를 주고 결석을 생성하는 음식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주의해야 할 음식들에는 육류, 주류와 탄산음료, 두부, 찌개류를 포함한 짠 음식 등이 있었습니다. 특히 결석 생성의 큰 원인이 되는 옥살산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나누어 드렸는데요. 옥살산을 무조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말씀드렸듯 식물성 식품에는 대체로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건강한 분들의 경우 섭취된 옥살산은 배출이 잘 되기 때문이죠.
모든 적정량을 골고루 잘 섭취하시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 주신다면 먹는 것을 통해 큰 질병을 얻게 되는 슬픈 일은 충분히 예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참, 여기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 챙겨 먹는 영양제가 결석을 불러올 수도 있는 경우 하나를 추가로 소개해 드리고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흔하게 잘 챙겨 먹는 영양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죠? 오메가3, 유산균, 비타민제 등이 있을 텐데요. 이 중에서 비타민C는 섭취량에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비타민C는 우리 몸의 필수적인 영양소인 건 분명하지만 너무 많이 섭취되면 요로 결석을 유발할 수 있답니다. 최근엔 비타민C 함량이 매우 높은 영양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루에 비타민C를 1000mg 이상 섭취하시면 비타민C가 몸 안에서 대사되는 과정에서 옥살산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음식을 통해 섭취된 옥살산은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소량만이 체내에 남게 되지만 건강을 챙기려다 괜히 옥살산을 추가로 생성시킬 필요는 없겠죠? 건강을 위해 챙겨 먹는 비타민C가 오히려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꼭 정량을 지켜 섭취해 주세요. 한국 성인의 비타민C 하루 섭취 권장량은 100mg이랍니다. 기억해 주세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그리고 소중한 가족과 지인분들께도 많이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항상 기도드릴게요.